휴림노브 주주분들, 일단은 오늘은 이제 거래 정지이다 보니까 뭐 특별한 휴림노브 관련된 내용은 변동사항은 없죠. 다만 이제 투자 위험 단계에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자, 위험일 때는 또 어떻게 우리가 위험이 풀리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공시 내용도 한번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사실 요거는 이제 투자 경고를 이제 해석하시는 방법을 아셨더라면은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제 투자 경고랑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보니까, 일단은 위험 단계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시세 분출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다 보니까 높은 확률로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어떻게든 승부를 보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세력들도 결국 주가를 올리려면 이제 뭐라 그랬죠? 명분이 필요하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명분이 현재 기준으로 뭐라 그랬죠? 현대차. 자, 현대차 대장주가 계속해서 치고 가줘야 되는데, 현대차가 오늘 살짝 이제 불안한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시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현재 어떤 쪽으로 우리나라 시장 수급이 가고 있는지. 일단은 코스피 5천을 드디어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섹터의 순환매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디로 수급이 가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휴림노봇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휴림노봇 위주로 내용을 알아볼 건데, 휴림노봇 세력 입장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판단할지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 전에 요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안 눌러 주셔도요,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다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채널은 이제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오늘 거래 정지지만 여전히 주주분들, 우리 휴림노봇 주주분들은 수익 중이십니다. 오늘까지 축제를 즐기자라는 차원에서 댓글창 축제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축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투자 위험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요거 이제 또 해제 요건이 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내용은 전반적으로 경고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해제 요건. 자, 위 종목은 지정일 2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로써, 거의 단어가 더 비슷하죠? 요것도 이제 10일 동안 투자 위험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10일째 되는 날에 이제 종가로 투자 위험 여부를 풀릴지 유지할지 판단을 하는 건데, 최초 판단일은 이제 2월 5일이에요. 자, 2월 5일이고 각각 5일 전날의 종가, 그 다음 15일 전날의 종가, 이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할 겁니다. 10일째 되는 날의 종가를 여기 각각 1번, 2번 항목 보이시죠? 판단일 T는 10일째 되는 날이겠죠. 그 다음에 T-5일과 T-15일의 종가를 비교해서 각각 60%, 100% 이상 상승할 경우 이제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조건이 모두 해제가 돼야지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위험으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간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풀리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다시 경고로 내려오게 됩니다. 경고. 한 번에 그냥 풀리는 게 아니라 경고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죠? 위험도 신용과 미술을 사용 못하고 경고도 신용과 미술을 사용 못해요. 사실 다를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위험 단계에서 끝을 보려고 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일단 요거 간단하게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월 29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1월 13일에 기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요것만 빠르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월 13일에 종가가 T-15일이 되기 때문에 요 날이 종가가 9,380원이네요. 9,380원 곱하기 100%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네요. 일단은 요 가격인데 이미 현재 위치에서는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항목을 풀려면은 주가가 좀 내려와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은 계속해서 아시는 내용이죠.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현재 기준으로 요 날이에요. 그래서 어제 종가가 최고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계속해서 10일 동안 나와 준다라면은 일단은 투자 위험은 풀릴 수가 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일단은 현재 공시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죠? 자, 휴림노봇 같은 경우는 휴림홀딩스의 대주주죠. 대주주가 이제 매도가 시작되는 게 1월 30일부터예요. 1월 30일부터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최고가를 찍을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한다라기보다는 이 공시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들이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1월 30일부터다 보니까, 다만 이제 재밌었던 건 뭐 제 영상 봐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제3자에게 매도를 할 거예요. 250만 주를 6,200원에 팔 건데, 그렇게 되면 거래는 대략 한 155억 정도 되죠. 근데 제3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 기준으로 팔려고 했는데 이걸 누가 안 사간다? 그럼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으니까
장중에 매도를 할 거예요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사실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이 기준으로 파는 게 아니라 장중에 파는 게 더 이득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 요 기준 일단은 무한정으로 높게 팔 수는 없어요. 보호자법 따라서 자, 거래 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70%에서요 130%까지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155억이었죠. 155억에 130%를 때리게 되면 대략 한 200억 나오죠. 이들이 팔 수 있는 가장 금전적 최대 이득은 200억이죠. 그렇다면 얘네들이 팔 수 있는 거의 맥시멈 평당가가 한 8,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 하시죠. 야, 지금 주가가 지금 이 가격인데 무슨 8,000원을 얘기하고 있냐. 자, 이들이 팔기 시작하는 게 이제 30일부터잖아요. 이 기간 동안 자기들이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전환사채 물량이라든지 이제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경우 이런 물량들이 엑시트가 되는 위치가 최고점이 아니에요. 보통 자, 이런 기간에서 판다 그랬죠. 자, 최고점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요 어딘가에서 보통 매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서 만약에 판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누가 봐도 주가 조작이에요. 최고점을 어떻게 알고 팔겠습니까? 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판다? 주가 조작의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최고점에서 팔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대주주가 엑시트가 되기 위해서도 이제 필요하지만 누가 또 엑시트가 돼야 되죠? 자, 이들이죠. 누가 봐도 저점에서 이렇게 저가 매집을 한 소위 말해 주포 역할을 해줬던 이 세력들. 자, 최근에 거래 대금은 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거래량으로만 표현한 거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자, 이때 매집했던 거래량보다 지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아직 물량을 꽤 많이 들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엑시트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떨구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긴다라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세력주가 있고요. 수급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수급주. 주포가 외국인과 기관인 소위 말해 이제 삼성전자 같은 주식에 가치 투자 혹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예상하고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를 예상해서 들어오는 수급주, 외국인과 기관이 주포인 종목들이 있고, 세력주는 시가총액이 이제 작은 애들이 밑에서부터 저가 매집을 해서 대분출을 한 이후에 고점에서 팔아먹는 이런 세력주로 이제 나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휴림노브 무슨 주예요? 전형적인 세력주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엑시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특징, 보통 이런 쌍봉 패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쌍봉 패턴.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휴림로봇이 이번에 고점을 찍었더라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저점을 어디서 잡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봤을 때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라인 요 12,000원 라인에서 리바운드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은 제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유통 비율이 93%예요. 자, 93%면은 상장한 종목 물량이죠. 물량의 대부분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들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 보니까 한 번에 털어낼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질질질 한다라고 해서 한 번에 물량을 털어낼 수 없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려서 이런 구간에서 올리는 구간과 이런 내려가는 구간에서 다시 물량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쌍봉 패턴이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수급주는 아니라 그랬죠. 대표적인 종목 이제 삼성전자 예시를 좀 많이 드렸어요. 자, 과거 이제 코로나 때도 보시게 되면 주가를 올렸다가 바로 그냥 고점이다 판단되니까 외국인과 기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매도해버리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 바로 엔비디아 납품 실패하니까 주가를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보내죠. 자, 에코프로도 과거에 그랬죠. 자, 이거를 간혹 이제 이렇게 쌍봉이라고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윗꼬리 단 음봉 캔들 나오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바로 주가 밀어버리죠. 자, 이게 전형적인 이제 수급주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휴림로봇 같이 세력주, 이거 제가 예시 많이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자, 엔캠이란 종목, 얘도 헤드앤숄더가 나왔어요. 이렇게 전형적인 전환사채 물량들의 세력들, 얘도 보시게 되면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줬죠. 이런 패턴들이 나올 확률이 높죠. 또 다른 종목, 최근에 우리 기술이 좋은데 얘는 좀 의외긴 했어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원전 섹터가 좀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런 강한 상승이 나와줬는데 그 전엔 어때요? 이렇게만 봤을 땐 정확하게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라인이죠. 요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줬다 이렇게. 그래서 딱 이렇게만 보면은 전형적인 쌍봉 패턴이 나왔어요. 이게 세력주의 특징입니다. 얘도 지금 전환사채 물량이 올해도 상장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전환사채 물량이 남아 있어서 아마 올려준 걸로 좀 판단이 되는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현재 전환사채가 남아있지 않는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분기보고서 들어가시면요, 자,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요거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보통 2번이 이제 전환사채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예 내역이 빠진 걸로 봤을 때는 일단 전환사채가 없는 걸로 좀 추측이 되죠. 그렇다면 휴림로봇은 이제 남아있는 주포 세력, 요 물량을 지금 내보내기 위해 아마 움직일 걸로 추측이 되고요. 일단은 아쉽게도 지금 현대차가 아마 윗꼬리가 달린 것 같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불안 요소로 현재는 작용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로봇주가 계속 가주려면 현대차가 가줘야 되거든요. 자, 어제 현대차가 상승했던 원동력이 뭐가 있었죠? 자, 목표 주가 상향. 자, KB증권에서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무려 80만 원을 제시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수급 현황이 좋지 않아요. 자,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이 되고 있고 연기금의 수급 또한 이탈이 되다 보니까, 자, 큰 손들이 일단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시세 차익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가 좀 조정이 나오는데, 자, 현대차가 갈 수 있는 재료가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죠? 자, 바로 요게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법원에서, 자, 트럼프가 각국에 이제 관세를 먹이는 협상을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위헌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현대차에 이제 관세가 적용됐던 게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현대차는 어쨌든 현재 메인은요, 누가 봐도 자동차예요. 개미 관련 자동차 이제 관세가 줄어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또 호재로 작용하면서 현대차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겠죠. 중장기적으로도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는 맞는데, 우리가 현대차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요것도 일단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일정도 제가 한번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요거 말고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뭐가 있죠? 자, 요게 있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아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과거에 우리 쿠팡이 상장했을 때 대장주 동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동방이 이제 쿠팡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얘가 무려 2,000원짜리가 13,400원까지 7배 가까이 갔어요. 단기적으로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갔거든요. 또 이런 재료가 또 로봇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HD 현대로보틱스도 IPO 준비를 한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최대 10조까지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 단숨에 현재 로봇주 원래 대장 레인, 얘가 현재 10조 정도 되거든요. 얘랑 거의 동급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장 당일에는 프리미엄까지 붙기 때문에 단숨에 레인보우를 넘어설 수 있다. 일단 로봇 관련 종목들의 상장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고요. 자, 미국의 대법원 관세에 관련해서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나게 되면요, 현대차가 단기적으로 또 급등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우리 로봇주들도 같이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휴림로봇 주포들도 요걸로 또 이제 올리면서 또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떠넘길 수 있다. 다만 일단은 이제 휴림로봇은 어쨌든 엑시트가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휴림로봇의 특징 바로 요거죠. SK 인수소를 또 내보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1월 20일 날 나온 기사라고 제가 어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시간도 교묘해요. 8시 42분. 그쵸? 이거 과거에도 이런 사례 있었잖아요. 자, SK 인수설 재확산. 요거죠? 아, 요게 아니네요. 요거죠, 요거. 25년 10월 17일 날 나왔던 내용이죠. SK 인수설 또 확산. 이제 요 날에 이제 기사 나오고, 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요 날. 요 날에 기사 나오고 다음날 상한가 보냈어요. 근데 뭔가 좀 패턴이 비슷하죠. 자, SK 인수설 카드 기사를 또 내보냈습니다. 20일 날이죠. 자, 어제예요, 어제. 아, 어제가 아니라, 자, 거래 정지 당한 날에 저녁에 넥스트 레이드도 끝난 시점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기사 내보내고, 자, 어제 또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패턴상 이렇게 되면은, 과거의 패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일단은 상한가는 보내고 다음날 갭을 띄어서 윗꼬리는 달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나와졌죠. 물론 이때는 투자 경고에 걸리는 시점이었다 보니까 투자 경고 패턴상 좀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았죠. 근데 휴림로봇도 일단은 위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확률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현대차다. 현대차가 가주면서 로봇 섹터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면은 여전히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만, 결국 현대차가 밀리면 올라갈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윗꼬리, 아랫꼬리 모두 달리는 모습인데 조정이 나오다 반등이 나오죠. 제가 재미난 거 보여드려 볼까요? 자, 우리는 이제 로봇주 관련 주주잖아요. 또 이런 섹터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모든 로봇주의 이제 분봉 흐름이 현대차를 거의 추종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늘 시세 줬던 애들도 현대차 밀리니까 같이 밀리다가 현대차 반등 나오니까 똑같이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섹터의 한 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가 계속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든 흐름들이 다 비슷해요. 일단 현재 로봇주들 중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3종목 정도 있거든요. 만약에 현대차가 계속 밀리게 되면요, 얘네들도 요 상한가 말렸던 호가가 갑자기 줄어드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큰 손들이 슬슬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호가 잔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때 이제 상한가가 풀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대장주 현대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강했던 유로메카도 현대차와 똑같은 분봉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좀 원리를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엔 이겁니다. 시장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시장은 곧 증시를 말하는 겁니다. 뭐 코스닥,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섹터. 이 섹터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결국엔 이제 개별 종목이 가는 건데, 물론 개별 호재로 가는 종목들은 시장을 이겨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휴림로봇이 개별 종목으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섹터의 흐름을 읽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의 흐름도 같이 읽어야 계속해서 홀딩 관점을 유지할지 아니면 매도 혹은 비중을 조절할지 이런 것들을, 이런 흐름들을 보시고 좀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강하죠. 많이 강합니다. 자, 미국 시장을 이겨낼 만큼 강하기도 한데, 제가 이제 계속 드렸던 내용이 이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계속 과매수 구간을 유지하게 되면은 항상 조정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유는 상관없어요. 모든 노이즈가 그냥 만들어지면서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쉬어가는 구간이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겨내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업황이 좋다 보니까 얘네들 힘으로 그냥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조만간 좀 노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미 전조 증상이 굉장히 많아요. 이 그린란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요거 일단은 트럼프가 어제, 자, 미장이 이제 본장을 앞두고 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력은 사용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린란드를 포기하진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린란드에 적용할 미사일 방어 체계가 곧 추가 정보 제공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어제 미증시가 반등을 나와줬는데, 여전히 이게 이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란 이슈도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어요. 자, 이것도 있죠. 파월 연준 의장의 수사 관련. 미국도 굉장히 불안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언제든지 증시가 꼬꾸라질 수 있어요. 뭐 시장이야 늘 많이 오르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도 매번 말씀드렸던 게, 결국 증시가 올라가는 방향에 대한 방향성은 위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조정 구간을 왜 오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온다라는 이유를 알게 되시면요, 조정이 나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런 큰 틀에서 거시적인 관점도 우리가 시장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섹터의 흐름, 섹터가 과연 얼만큼 강한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을 따라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다뤄드리니까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휴림로봇이 오늘 거래 정지다 보니까 쉬어가는 차원에서 또 제가 재미난 종목도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재미난 거 결국 수익인데, 자, 예상 수익률이 중요하죠. 일단 500%를 제가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왜 예상 수익률이 500%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힘당 갈 것 같은데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내용을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소액을 한번 매수해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상황이에요. 이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이런 내용들이 기사로 나오고 있죠. 자, 이것도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쏜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심지어요, 자, 네이버에서 그냥 무상증자 검색만 해보셔도 이런 아진엑스텍, 유리에너테크, 대한제각, 뭐 저스텝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죠. 이 말은 무상증자가 현재 굉장히 종목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무상증자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셔야 되죠.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만으로도요,
웬만한 종목들은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죠. 왜 그렇죠? 호재 공시예요. 주주 환원 정책이다 보니까 굉장히 호재로서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데, 테마로 번지게 되면요, 이 100% 가는 종목들이 1000% 넘게 가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 보시게 되면 점상 3번, 상한가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 갔어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재료이고, 저점 대비 무려 1300%를 가졌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시장 상황이 무상증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은 테마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제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하지 않습니다. 보통 유보율, 자, 유보율이 높은 종목에서 무상증자가 나오죠. 자,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고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도 가능한 거죠. 자, 자산도 많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 자, 어떤 기업이죠? 자,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예요. 자, 하이닉스의 대략 한 2000%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대기업치고는 낮은 편에 속하는 유보율인데, 자, 우리 로봇주의 대장주 현대차를 보시게 되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유보율이 한 7000% 정도 되네요. 7200%. 하이닉스보단 높아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요, 얘도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은요, 몇 프로죠? 75000%예요. 현대차가 한 7200%였죠. 현대차보다 무려 한 13배 정도는 높은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은 유보율인데,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가 5대1이 가능하거든요. 얘는 7%예요. 75,000이면 기업에다 마음 먹고 진행하면 30대1도 우습게 진행할 수 있는 유보율입니다. 진짜 이렇게 진행되면요, 3000% 갈 수 있어요. 네, 뭐 제가 지금 3000% 예상되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하지만 500%가 됐을 때 5대1이 가능하면요, 75,000이면은 충분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5대1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을 500%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린 거예요. 납득이 되시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무상증자했던 종목들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텔콘 RF제약이란 종목인데요, 얘는 무상증자 2대1 했거든요. 2대1하고 330% 갔어요.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3대1의 무상증자를 진행하고 단기 300% 갔습니다. 제가 아까 대장주라고 언급드렸던 이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얼마나 했죠? 자, 8대1 했습니다. 8대1. 8대1하고 1300%. 자,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이거 이상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2000%도 가능은 한데, 제가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우리가 500%는 예상이 되니까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휴림로봇 내일 전량 매도하시고 이거 매수하세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자, 인생 바꿔드리겠습니다. 전재산 투자해서 이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예상 수익률이 높은 만큼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 정도는 한번 제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소액이라 함은 그래도 500만원 정도만 매수를 해보셔도요, 얼마 가능하죠?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면 3000만원의 수익이 우리가 가능합니다. 요거 진짜로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중장기 포트로 추가 매수 혹은 새로운 포트로 짜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뭐 언제든지 중장기 관련 종목들도 제가 영상을 통해 추천해 드릴 거예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추천했던 종목들이 하나 있었죠. 한농화성이라고 해서 얘가 오늘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갔어요. 지금 섹터 자체가 2차 전지로 수급이 가다 보니까 얘가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생각보다 빨리 갔어요. 원래 얘가 3월 달에 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3월 달마다 튑니다. 왜 그렇죠? 3월 달에 인터배터리가 있어요. CES처럼 2차 전지 박람회라고 보시는데 그 일정에 맞춰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는 종목인데 공교롭게도 먼저 가버렸습니다. 일단은 뭐 수익 보신 분들이 있다면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가 어쨌든 500%를 예상하는 종목에 있어서 기간적인 측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예상을 하면 좋을까요? 한 1년 정도 묻어두시면 너무 길죠? 6개월. 요것도 사실 길죠. 애초에 이 정도 기간이면 제가 뭐 추천도 안 해드렸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오죠. 예, 상한가를 총 6일 동안 6연상 갔죠. 일단은 발동만 된다라면 공시가 나오기만 하면은 단기간에 급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건데, 제가 준비한 종목도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이거 한번 먹어보자 라는 거고요. 조만간 공시가 나온다는 근거는 뭐가 있죠? 요게 있죠.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시장이고요. 기사가 하나만 나온 게 아니죠. 세력들이 이제 이런 시장 상황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테마로 보내게 되면요, 100% 갈 수 있는 종목들이 1000%를 보낼 수가 있어요.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득이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매수를 꼭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휴림노브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휴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휴림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종목명이 뭔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전부 다 제가 문자를 통해 알려드릴 거고요. 자, 간혹가다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점상으로 갑니다. 진입이 안 돼요. 그리고 요 구간에서 진입이 되나요? 여기 5연상 자리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근데 신기한 게 여기서는 진입을 하시더라고요.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우리는 이런 거 그만하자. 우리는요, 미리 시장 상황을 이해했으니까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진입해서 이거 대박 한번 먹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월 22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영상을 제가 이제 오전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휴림로봇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오전에 촬영을 해봤고요. 자,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휴림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고요. 제가 보내주신 분들은 오후장이라도 안내를 드려볼게요. 오후장에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한번 진입을 해보시고, 오늘 만약에 안내를 못 받으셨다 그러면 제가 내일, 금요일장이에요. 금요일장이라도 제가 오전장은 제가 매매를 해야 되니까 오후에는 늦어도 안내를 받아볼 수 있게끔 해볼게요. 그래서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요, 포인트 공시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공시 나오면 요거 한번 대박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시 조만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시 나오면 이거 그냥 구경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들어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번호가 좀 누르기도 귀찮다 그런 분들은요, 그냥 요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요 파란색 링크 나오죠. 자,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이 링크를 이용하실 거면은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되죠. 그래서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자,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상단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만 해주시면 되죠. 두 글자,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휴림이라고 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림로봇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역사적 신고가를 진작에 넘어섰죠. 역사적 신고가는 결국 세력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자, 요 구간에서는 사실 저도 확실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9,000원 근처로 이제 붙였을 때는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 가져하는 구간이 역사적 신고가 위치예요. 이때는 너도 나도 단타 물량들이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세력들이 본인들의 돈을 쓰지 않아도 주가를 올려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림노봇 현대 갈 때까지 갔고요. 자, 제가 D-Day를 말씀드렸잖아요. D-Day 뭐 어떤 날이죠? 자, 대주주가 매도를 시작하는 일자가 1월 30일이었네요. 자, 그쵸. 1월 30일이네요. 자, 1월 30일 요때이다 보니까 요 전에 휴림노봇이 고점을 찍을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슬슬 이제 일자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굉장히 주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좀 주가가 좀 밀린다, 혹은 이제 현대차가 같이 밀린다라고 좀 판단되는 구간에서는요, 조금씩이라도 분할 매도를 좀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1,000원짜리까지 갔던 종목이 2만원을 넘게 갔어요. 이제 20배 넘게 간 거죠. 그만큼 이제 고점, 역사적 신고가 위치다 보니까 결국 휴림로봇의 이제 끝은 이제 요건 것 같아요. 요 구간에 올려주고, 얘도 결국 쌍봉 패턴으로 이렇게 내려갔었죠. 결국 12,000원 구간에서 얼마까지 내려갔나요? 예, 1,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이때까지 버티시면 안 돼요. 예, 절대로 안 됩니다. 일정 구간, 일단 우리가 수익을 챙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주식을 하는 이유가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익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되죠.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실이 없어야 된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은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좀 다뤄드릴 거고, 자,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앞으로 시장이 계속 좋을지 나쁠지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 제가 앞으로도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쵸? 일단은 축제가 아직은 안 끝났기 때문에 축제라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